예, 지금 보신 것처럼 전쟁 장기화에 따른 충격이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또 원유 생산 감축 소식도 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란 내부의 상황도 본격적으로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 오늘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부터 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발언한 걸 보면은 모든 작전이 좀 순조롭다. 이란의 통신망도 파괴했고 해군도 종말을 맞았다. 이란이 매우 강력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현재 전황은 지금 미국 말대로 뭐 이란이 좀 상당히 좀 뭐랄까요, 좀 위험에 처해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겁니까?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해군력이라든가 공군력에서 미국이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이란에 엄청난 지금 타격을 준 것은 맞습니다. 현재 이란의 방공망이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해군 항구에 군항이 하나 있습니다. 예. 페르시아만 안에 반다르 아바스라는 항구도 있는데 그것도 이미 전에 이스라엘 공군에 의해서 많이 타격을 받은 것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일단 맞고요. 그다음에 이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거센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간에서는 이것을 뭐 매드맨 전략이다, 뭐 광인 전략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결사적으로 이렇게 이란이 저항하는 의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충성심이라든가 하메네이 죽음으로 인해서 뭐 결사항전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잠깐 그 이란의 지금 현재 혁명수비대 명령 체계 잠깐 소개시켜드리자면 어떤 중앙 권력에 집중돼서 수직적으로 명령이 내려지는 체계가 가장 이제 모든 이제 군대의 기본인데요. 혁명수비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총사령관이 임명되고 나면 미국이라든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참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제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임자가 계속 임명이 되고 이런 형태인데 네.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모자이크 교리라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모자이크 교리가 무엇이냐면 중앙의 권력이 없더라도 테헤란을 제외하고 이제 지방의 30개 지역을 각 지역으로 나뉜 다음에 각 지역 사령관의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독자적으로 어떻게 보면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을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이 끊어지거나 뭐 중앙에서 명령이 없더라도 자율적으로 지역 사령관들이 어떤 공격과 방어를 담당하도록 그런 이제 분산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가 지금 바로 그 상황입니다. 현재 뭐 이란 혁명수비대 새로운 사령관이 임명됐지만 현재 지금 통신 같은 것들이 미국에 의해서 많이 파괴된 상태고 명령 조직 체제가 제대로 전달이 될 것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모자이크 교리대로 지금 전략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이란이 효과적으로 저는 확전을 노리면서 걸프 국간에 상당한 타격을 주고 뭐 공포감을 주는데 성공하고 있지만 정말 매드맨이라는 말처럼 이것이 과연 중앙의 정확한 통제하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면은 지방에 각각 임명된 지방의 혁명수비대 사령관들에 의해서 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런 측면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현재 이 그 모자이크 방어 체계가 또 공격 체계가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지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이 자의적으로 만약에 된다는 것이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같이 상당히 이란 입장에서 네. 굉장히 뭐 통신까지 이제 안 되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필요한 거긴 한데 네. 이게 어찌 보면 또 다른 부작용도 좀 있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 중앙 맞습니다. 집권이 안 된다면 이게 예.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란은 그래서 애초부터 하여튼 처음부터 이 교리를 아마서 지금 같은 사태를 대비해서 한 2019년부터 이런 교리를 마련한 것으로 좀 드러나고 있고요. 네. 부작용이 상당히 크죠. 일테면 중앙에서 통제가 하지 않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강경한 어떤 대응을 그렇죠. 하겠다고 하는 어떤 지역 사령관이 있다면 그 사람의 어떤 뜻에 의해서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지금 미사일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런 면에서 뭐 주변에 지금 확전 일로로 걷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돕지 않은 나라들까지도 좀 피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뭐 걸프 국가들이야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전부터 이란이 뭐 우리가 전쟁을 임하게 된다면 걸프 국가 내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공격 대상이 된 측면은 어느 정도 이란 입장에서 이해가 할 수 있지만 지금 생각지도 않게 어떻게 보면 뭐 튀르키예에서도 지금 미사일 그쵸. 파편이 떨어진 적이 있고요. 또 아제르바이잔 뭐 이런 지역까지도 계속 뭐 키프로스까지도 뭐 이러한 공격 양상이 좀 확전되는 양상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땐 어떤 매드맨 전략이 어떤 방어하는 데는 뭐 소모전으로 가는 데는 뭐 유효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상군이 만약에 투입된다면 그럴지도 예, 예. 모르겠지만 예. 지금 이란이 공세적인 상황에서 과연 지금 통제가 제대로 되는 상황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저는 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예. 효과
우리나라 측면에서는 예. 그죠 이게 어쨌든 이제 의사소통이 지금 잘 안 되고 예, 있는 예. 상황인 건 맞으니까요. 예.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발언 중에 하나는 무조건적인 항복뿐이다. 네. 그러니까 항복 아니면 안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좀 또 강경하게 내놓고 있거든요. 이 목소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만약에 협상을 상대방 테이블로 이끌려고 만약에 그런 의도라면 무조건적인 항복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란이라도 일단 나오고 싶어하는 마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협상을 하는 입장이라고 그렇죠. 하더라도 여지가 없으니까요. 무조건적인 항복은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원폭을 떨어뜨리고 일본에게 했고 일본이 했던 것이 무조건 항복이었죠. 그런데 아직 지금까지는 뭐 혁명 수대를 비롯해서 이란의 저항이 아직까지는 완강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이 네. 타격을 받았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무조건적인 항복을 바란다.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긴 한데 이것을 아직까지 받아들이기는 이란이 지금 그 정도까지 뭐 지상군까지 투입이 돼서 뭐 점령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그 정도로 뭐 완전히 괴멸된 정도의 타격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항복을 내건다면은 뭐 협상 테이블에 공개적으로 나서기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물밑으로는 협상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금 추측이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무조건적인 항복을 한 것은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게까지 군사 작전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이란 지도부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분열을 일으키는 저는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강하게 나갈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라.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경고의 차원에서 일단은 이렇게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과 병행해서 똑같이 뭐 이번에도 엄청난 공습이 가해졌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테헤란에 있는 메흐라바다는 공항도 큰 폭격을 받았고요. 오늘 새벽 사진 이렇게 보니까 불길에 휩싸인 게 보였거든요. 테헤란 시내가. 예. 알고 봤더니 테헤란 시내에 있는 원유 저장고가 오늘 또 공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테헤란이 또 이렇게 불바다가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계속해서 군사 작전을 병행하면서 이란을 어떻게 보면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요구 조건을 받아할 수 있는 상대방이 나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무조건적인 항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엄청난 압박을 주기 위한 어떤 그런 단어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 이란 지도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란 지도부는 뭐 여전히 좀 건재하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현재 지도부는 임시 3인 지도 체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하메네이라는 사람이 지금 없는 상태고요. 아직 뭐 최고 지도자가 아직 뭐 선출이 됐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뭐 모즈타바라는 사람이 됐다고 있었지만 현재까지 공식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인 임시 지도 체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란의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공고해 보이고 하지만은 그 안에서는 충분한 저는 권력을 놓고 치열한 뭐 권력 투쟁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고 미국을 과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상대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출구 전략 전쟁에 대해서도 아마도 이제 결론을 어떻게 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안에서 많은 갈등이 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특히나 당근과 채찍을 계속 제시를 합니다. 이를테면 체제는 무너뜨리지 않고 그 안에서 내가 사람을 보고 싶다. 뭐 모스타바는 아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도 나는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맨 처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레짐 체인지라고 하면서 네네. 체제를 이제 붕괴시키는 것까지 의도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체제 안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란 그 사람까지 내가 뭐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공습을 가하는 채찍도 하고 있지만 뭐 내가 마음에 드는 상대방의 최고 지도자가 생긴다면 충분히 내가 이란을 경제적으로 나중에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채찍과 당근책을 계속해서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도 또 이란이라고 지도부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의 목소리는 아닐 겁니다. 그 안에서 충분히 파벌 간의 다툼도 있을 수 있고요. 이 정도쯤 되면은 어쩐 트럼프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지금 하메네이가 죽은 지금 애도 기간 중인데 끝까지 네. 결사항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미국의 의도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강경파 쪽, 미국에 맞서 일단 싸워야 된다는 쪽, 주전파 쪽이 조금은 더 목소리가 큰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모즈타바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뭐 이야기는 많이 나왔습니다만 공식화된 건 전혀 아니잖아요. 예, 이것도 그렇습니다. 뭐 여전히 뭐 바뀔 가능성, 그러니까 유동적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첫 번째 모주타바가 우선은 선출이 됐다는 얘기는 외신을 통해서 전부 다 나왔습니다. 그럼 네. 이제 왜 임명을 안 하는가, 예. 왜 공식 인정을 안 하는가 문제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모주타바가 됐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모스타바 같은 경우도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참수 명단에 있을 그쵸.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암살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모스타바를 공개적으로 발표를 안 한다는 설도 있고요. 예.
어떻게 보면 그 내부 안에서도 모스타바를 인정하지 않는 세력이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뭔가 그 갈등이 있기 때문에 원만한 어떤 만장일치와 같은 합의가 있어야 할 텐데요. 그 정도까지 합의가 되지 않았다. 그런 추측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모스타바 같은 경우는 자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전문가위원회라고 하는 이슬람 법학자들이 모여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모스타바 같은 경우는 물론 이슬람 법학자긴 한데요. 법학자의 측면에서 봤을 때 모스타바보다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나고 급이 높은 그런 이슬람 법학자들이 꽤 많거든요. 그 사람을 제치고 모스타바가 만약에 선출이 됐다 이런 것으로 나왔다는 거 봤을 때는 분명히 이거는 정치적 입김이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모스타바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혁명수비대와 상당히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수비대가 미는 후보가 된 게 모스타바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충분히 그 전문가 회의라고 하는 그 성직자, 그러니까 이슬람 법학자 사이에서도 모스타바가 과연 이러한 최고 지도자를 맡을 어떤 그런 그 종교적인 지식이 있는가, 종교적인 급이 되는가는 논란도 있을 수 있고요. 예. 혁명수비대가 어떻게 보면 입김을 작용해서 모스타바를 앉혔다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베일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네. 제가 봤을 땐 크게 봤을 때 모스타바가 어떤 암살 위협 때문에 공개를 늦추는 걸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아직까지도 모스타바를 인정하지 않는 세력이 이란 수뇌부 내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발표를 늦추는 것이 아닌가. 그 정도로 한번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란 국민들은 좀 어떤 상황입니까?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고 지금 뭐 이 후계자를 뭐 거론하는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란 국민들의 시선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이란 국민들의 시각을 크게 뭐 이제 두 가지로 갈리겠죠. 이를테면 뭐 하메네이를 애도하는 시민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 시민들 안에서도 과연 모스타바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만 네. 하메네이 아들이 과연 승계를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논란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체제를 지지하는 쪽에서도 신정 체제를 지지하는 쪽에서도 이렇게 되어버리면 세습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 뭐 북한 같은 나라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야말로 혁명 정신에 투철한 사람들이라면 팔라비 왕정을 무너뜨린 이유는 왕조, 세습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혁명을 일으켰고 나름대로 자신들만의 어떤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서 이런 국가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세습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분명히 하메네이를 지지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있을 거죠. 지난 1월이었죠. 시위가 엄청나게 크게 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특히나 그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모스타바 하메네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겠죠. 이 사람들이 거리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경제난으로 시작이 됐다고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이슬람 신정체제 타도를 외쳤습니다. 각계각층, 남녀노소 그리고 이란이 여러 민족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그런 민족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나와서 체제 타도를 외쳤는데 모스타바 하메네이라면 일단은 신정 체제가 유지되는 안에서 그것도 그 아들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받아들이기 힘들 거고요. 지금 전쟁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이 갈릴 수 있을 텐데 상당수 많은 시위에 참여했던 많은 이란 국민들은 역설적이게도 이번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길 바란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참 흥미로운 대목이긴 한데요. 되게 보통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국민들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무리 하메네이가 싫거나 그렇죠. 신정 체제가 미워도 단결을 하기 마련인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트럼프라든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공습을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를 억압해왔던 신정 체제를 해방시킬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측면 그렇게 생각하는 시위대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시위를 해서 거의 다 승리를 이룰 뻔했는데 혁명 수비대라든가 그 밑에 있는 보안대에 의해서 결국엔 총칼에 의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무력이 없기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이라든가 이스라엘이 도와줘서 이런 세력들을 좀 억눌러 준다면 우리가 다시 거리로 나와서 소위 말해서 민주주의까지도 쟁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란 사회 좀 특이한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왜 그럼 시위가 왜 계속 진행되지 않는가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첫 번째는 계속 공습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테헤란에서 지금 계속 말했다시피 불바다인 상황이었고요. 계속해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공격을 계속 강도 높은 공격을 진행할 것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나올 수가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처음에는 지금 이제 체제 내 변화를 꿈꾸긴 하지만 처음에 그런 메시지를 던졌었죠. 우리가 군사 작전을 계속 할 테니까 시민들은 끝나고 나서 나오라고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영상 중에 하나가 하메네이가 죽었을 때 많은 시민들이 환호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애도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런데 얼마 전에 테헤란 아파트 단지로 보이는데요. 그 건물에서 이제 발코니 베란다에서
이제 반체제 구호를 외치니까 지상에 있던 사람들이 그 집을 향해서 총을 쏘는 모습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아직은 이제 동네라든가 음. 도시별로는 아직까지는 그 혁명수비대라든가 그 밑에 있는 보안군 같은 것들이 아직까지는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기에는 지금 예. 전쟁이기도 하고 예. 아직까지도 무력을 가진 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기는 아직은 힘든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또 하나 궁금한 건 이제 쿠르드족의 개입입니다. 사실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쿠르드족의 개입이 거의 확실시되는 거 아니냐.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네. 내놨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입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글쎄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놔서 이게 왜 갑자기 입장이 바뀐 것인지도 좀 궁금한데요. 먼저 아마 쿠르드족을 이용한 대리전이라는 그런 비난을 들을 수 있고요. 이거는 상당히 좀 주변 국가들도 많이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정확히 언급을 하자면 많이 이제 이란 쿠르드냐 이라크 그쵸. 쿠르드냐 많이 지금 혼란이 있었는데요. 네. 이란 내에 분명히 쿠르드족들이 있고요. 그 안에서 무장 투쟁을 해서 독립을 하겠다, 자치권을 얻겠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첫 번째는 이란 안에서는 또 이 쿠르드족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은 숫자는 이란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인데요.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쿠르드족입니다. 그럴 정도로 일단 상대적으로 많은 통혼이 되었기 때문에 예. 쿠르드족의 무장 독립 투쟁을 지지하는 쿠르드족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한 가지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하자면 요번에 이제 전면에 나섰던 이제 쿠르드 무장 조직은 이란 내에서는 무장 조직을 결성해서 이제 분리 독립 투쟁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라크로 가서 지금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근데 이라크에는 쿠르드 자치정부가 있는데 쿠르드 자치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란계 쿠르드족들이 안에 들어와서 이란과 군사작전을 한다는 것에서 많은 부담을 느꼈을 겁니다. 그렇죠. 이라크 내에 지금 쿠르드 자치정부가 그쵸. 북부에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란과의 외교 관계도 불협화음을 낳을 수도 있고 자신들도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 전쟁의 어떤 연루가 될 수도 있는 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제가 이제 우려했던 것은 튀르키예 같은 국가인데요. 그렇죠. 튀르키예는 전 인구의 대략 한 20% 정도가 쿠르드족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현재 지금 튀르키예 정부와 역시나 쿠르드 무장 단체가 있습니다. 이 쿠르드 무장 단체도 역시나 이라크에서 훈련을 하고 거점을 두고 있었는데 튀르키예 중앙 정부가 쿠르드 무장 단체와 평화 협의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에서 훈련받던 튀르키예 쿠르드족 무장 단체가 무장 해제를 하고 평화 프로세스로 가는데 지금 갑자기 이란 쪽에서 쿠르드족들이 갑자기 무장 행동을 한다든가 이들이 세력을 넓히거나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튀르키예 입장에서도 이란 사태에 대해서 연루가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최악의 건 개입을 할 수 있는 명분까지도 그렇네요.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우려가 됐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또 다시 쿠르드족 카드를 다시 뺐다가 집어넣은 형국이긴 합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의 어떤 행동을 봤을 때 다시 어떨 때 그쵸. 꺼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현재로서는 많은 주변 국가들의 우려라든가 대리전이라고 하는 쿠르족을 이용하는 것 쓰고 지난번처럼 토사구팽하는 거 아니 이런 비난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쿠르드족 투입 카드를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상군 파병을 미군이 직접 하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오히려 그 카드는 좀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니냐는 이제 분석도 나오던데요. 이를테면은 지상군 파병설이 또 갑자기 예, 미국에 예.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특수부대가 네. 지금 훈련을 멈추고 이쪽으로 투입되는 거 아니냐는 뉴스 보도도 있고요. 어떤 것은 현재 미국의 항모가 이제 두 척이 있습니다. 링컨과 포드호가 있는데 부시호도 지금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추가 투입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군 파병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인데요. 이것은 근데 상당히 상당히 위험성이 크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군 사상자 숫자가 나는 것에서 엄청나게 민감할 수밖에 없을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베트남전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이라크전에서도 너무나 많은 미군들이 희생을 당했고 이것은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의 앞으로 다가올 중간 선거를 비롯해서 트럼프 대통령 어떤 정치적 생명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선택일 거고요. 그 때문에 지상군 파병까지는 조금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최후의 카드로 뽑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은 장기전을 준비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 장기전이기 때문에 지상군 파병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지상군을 파병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또 많은 준비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제가 봤을 때 미국이 지상군을 파병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카드는
꺼내더라도 이제 꺼내더라도 예, 조금 장기화를 더 두고 보고 염두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원유 같은 경우도 예. 사실 이제 앞서서 이제 미국의 미국 내 여론에 대한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부담 예. 말씀하셔서 국제 원유 공급 불안이 이제 갈수록 커질 것만 같은 것이 쿠웨이트에서도 이제 생산을 감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글쎄요 미국에게도 결과적으로 이제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쿠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안에서 가장 구석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상당히 지금 슬픈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를테면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육로로서 수송이 가능하지만 그렇죠. 카타르는 쿠웨이트는 상당히 좀 불리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생산 감산이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힘으로써 아시다시피 원유 수송량의 20%가 여길 지나가는데 이것이 유가가 오를 뿐만 아니라 유가와 관련돼서 물가 전체가 다 오르게 네네. 되겠죠.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거고요. 전쟁 장기화에 대한 부담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올 겁니다. 특히나 이제 걸프 국가들의 반응이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고 협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가 내심 또 비밀스럽게는 또 미국이 좀 이란에 좀 힘을 빼주길 바란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지금 또 반대로 미국에게 좀 전쟁을 하지 말아달라 이런 좀 포지션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목표가 비전 2030 같은 그런 목표들을 많이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석유를 팔아서 그동안 팔아서 만든 돈을 바탕으로 해서 석유 중심의 경제를 이제 전환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다든가 관광 산업을 유치해서 산업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산업 구조를 하기 위한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도 역시나 석유를 팔아야 하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막혀 있다고 한다면 이 국가들은 엄청난 큰 타격을 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솔솔 어찌 됐든 간에 전쟁을 지금 일단 빨리 멈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솔솔 올라올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역시 부담이고 역시 걸프 국가들은 이러한 문제가 안고 있고요. 저는 이란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를 지금 뭐 선별적으로 뭐 중국 선박이라든가 이란 선박 같은 경우는 통과를 시켜준다는 얘기가 네.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바깥에는 지금 미군 좀 해군력들이 좀 집결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란 같은 경우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생필품 같은 것들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기 때문에 지금 특히나 이란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뭐 저항 경제라고 해서 미국의 제재를 받아왔기 때문에 스스로 자급자족을 잘 할 거라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 생필품 같은 거, 비료라든가 이런 같은 의약품 같은 것들은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그러네요. 되는데 그것도 역시나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입을 해야 되고요. 밀 같은 경우도 뭐 밀란이 많이 생산을 한다고 하지만 작년에 뉴스에 나온 적도 있는데 이란 같은 경우 엄청난 가뭄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 생산에 어떤 차질을 빚을 수도 있고요. 아시다시피 뭐 지난 1월에 시위가 엄청나게 컸던 것도 그 발단은 12월 말에 그렇죠. 물가가 엄청나게 물가. 폭등했던 것 예. 때문이었어요. 수입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폭등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계속될수록 장기화되면 미국도 부담이지만 걸프 국가들도 큰 부담이고요. 이란 자체로도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화의 부담감은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국가들이 지금 안고 있는 안고 거네요. 있다고 좀 볼 수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누구에게도 지금 이 장기화가 도움이 예. 되지 않는 건데 예. 만약에 이게 좀 장기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란의 무기는 예. 어떤 겁니까? 뭐 충분한 상황입니까? 현재 이란이 공식적인 입장은 결사항전을 하겠다는 예. 거고요. 얼마 전에 나왔던 이제 그 텔레비전 화면인데 제가 이란 측 방송 같은데 뭐 지하 기지 안에 엄청난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우리가 지금 예. 쟁여놓고 있으니까 아직은 쓰지도 않았고 꺼내지도 지금 않았다 우리가 했죠. 쓰는 건 저가 드론만 쓰고 있다 얘기를 하는데 관건은 역시나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란이 얼마나 계속 이런 공세를 지속할 수 있는가에 좀 보여집니다. 이를테면 뭐 미국 측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개전 첫날에 비해서 뭐 드론이라든가 미사일 개수가 계속 줄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지금 또 이란이 지금 탄도미사일이 만약에 개수가 이렇게 이란이 자랑하는 뭐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이 비장의 카드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제가 봤을 때 자신이 있었다면 첫날에도 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 카드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써야 될 카드인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먼저 썼고 좀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껴두고 있다고 하지만은 지금 제가 봤을 때 발사대들이 많이 파괴돼서 어떻게 보면 발사를 못한 것 아니냐 네, 이런 네, 추측도 맞아요. 나올 수 예.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 사주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예. 이게 제가 봤을 때 사주까지는 우리가
계속 싸울 능력이 되지만 그 후로도 뭐 트럼프 대통령 영구적으로 우리를 할 수 있다. 탄약 부족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사주가 미국도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패트리엇 같은 것도 이제 미국으로 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라 볼 수 있겠고 이란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과연 문제가 미국은 예를 들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 산업체 대표들과 만나서 생산을 좀 빨리빨리 좀 늘려달라 그런 모임도 가졌었고요. 전 세계에 있는 미군 기지를 통해서 어떤 패트리엇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탄약 같은 것들은 전략적 유연성을 통해서 공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과연 이게 파괴되고 난 다음에 이게 과연 보충이 가능한가 그 문제죠. 한번 네. 쓰고 났을 때 그만큼 재고를 채울 수 있는가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 역시나 이것도 한번 사주까지 한번 기다려 보면서 이란이 계속해서 뭐 드론을 계속해서 발사하면서 주변국의 피로도와 어떤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성공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도 역시나 이란이 과연 그 미국만큼이나 재고를 충분하게 가지고 있고 자신들이 발사하고 소모한 양만큼이나 벌충해서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에 지금 이란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이 예. 이제 뭐 끝나느냐 아니냐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럼 이란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 글쎄요 크게 생각하면 두 개일 것 같아요. 하나는 핵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제 뭐 내부적으로 얘기가 나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무스타파 네, 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뭐 예. 이렇게 크게 뭐 두 가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얘기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란 내에서 이 두 부분 어떻게 좀 매듭이 지어질 것 같으세요? 이란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목소리가 약간 좀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어제까지 뉴스의 화제는 이란의 페제시킨 대통령이 뭐 중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중재 얘기가 나왔었어요. 중재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웃 국가들을 공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가 나오기 무섭게 바로 또 공격은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그럼 페제시키안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페제시키안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이 지금 3인 임시지도 체제에 있다고 하지만 원래 이란에서 대통령은 군통 수권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예. 최고 지도자가 군통 수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 사람을 대행하라고 해서 3인 임시지도 체제의 대통령 이름이 올랐지만 제가 봤을 때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말을 군부가 또 혁명 수비들 했던 군부 강경파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있었던 얘기 중에 하나 계속해서 이제 뭐 결사항전하겠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 봤을 때 그 안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협상이라든가 뭐 이런 중재 얘기를 꺼내라고 제가 봤을 땐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어떤 총대를 맨 것으로 보이고요. 그에 대해서 엄청난 지금 뭐 강경파들이 페제시키안한테 책임을 물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안에서 상당히 좀 강경파라든가 온건 협상파 사이에서 많은 지금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강경파가 조금 더 강경한 입장을 좀 더 우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환 계속해서 좀 저희가 지켜봐야겠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